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7월 5일 토요일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H&M 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H&M을 2만원 초반대죠, 여러분들. 2만원 초반대 이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월 4일 종가 기준에서 24,300원이에요. 24,300원으로 약 한 처음 방송 드린 이후에 한 20%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축하드리면서도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H&M 둘러싼 국내외 새로운 소식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실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방향, 그 다음에 해외 터미널 투자 확대 소식.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H&M 주가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안내를 드린 이후에 한 2, 3주 지나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실적 추정치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이 실적 시즌 직전에 컨센서스가 올라간 종목들은 실제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이번에도 그 징후가 좀 보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기대감의 핵심은 컨테이너 운임 반등이에요. 예. 지금 뭐 조종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완화 조짐에 따라서 5월 중순 이후에 미주의 노선 운임에 그 반전이 좀 나타난 부분. 그 다음에 상하이 미 서해안 항로 운임이 5월 말에 한 주 동안 그때 당시에 6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에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상승률 30%였는데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미주 방향 쪽에 화물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배경에는 미중 간 관세 일시 유예 합의가 있었죠. 제네바 협정 이후에 미주 서한 항로 운임은 한 달도 안 돼서 120% 이상 상승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H&M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그런 소식이었죠. 컨테이너 사업 매출 중에 38.5%가 H&M 사업의 38.5%가 미주 노선에서 발생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어 미주 운임이 뛰면은 실적 개선으로 직결이 돼요. 예,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H&M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상향을 했죠. 한투에서도 영업이익을 1조 5,470억 원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조 8천억 원대로 올렸어요. 예, 1조 8천억 원대로 지금 8,800억 정도로 올렸고 미래에셋도 지금 2조 1,960억에서 2조 5천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여전히 감소이긴 한데 최근 상황 방향에서 거의 뭐 20% 내외로 상향된 그런 전망이에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중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임 상승이 지속 가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번 그 미중관세에 대한 그 부분이 유예기간 뭐 이런 반복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뭐 이런 그 소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면 화물량이 다시 줄어서 운임이 재차 하락할 위험도 있어요. 게다가 글로벌 선사들이 작년에 발주한 선박들이 속속 이제 투입이 되면서 공급 증가 속도가 수요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실제 해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금 아시아 북미 서안 노선 선봉량이 전년 대비 18%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유무역 복원이 어렵고 선박 공급이 수요보다 빨라 의미 있는 운임 상승 추세로 또 보지 않는 그런 또 리포트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 이상일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 운임은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실적은 이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H&M을 논할 때 정부 정책 방향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H&M이 한때 지금 위기 시에 국책은행 그 지원을 받아서 사는 36.2% 정도, 그 다음에 해양진흥공사가 35.67%죠. 공공지분이 70%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분을 매각을 해서 민영화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컸는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7월 초 뉴스인데 금융당국이 특이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어, 금융당 감독원이 산업은행의 H&M 지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는 그 비조치 의견서를 내줬어요. 원래 산업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 지분을 자기 자본의 15% 넘게 보유를 하면 그 BIS 비율 선정 시에 1250%의 높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을 받아서 자기 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느니 H&M 이 지분을 36%나 가지고 있으니까 H&M 주가가 올라가도 BIS 비율이 훅훅 낮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2028년 6월 말까지 예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3년간 H&M 주식을 들고 있어도 산은에 이 재무제약 안 줄게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산은 정책은행으로서 불가피하게 H&M을 인수한 측면이 있으니까 규제를 완화해 준 건데 이거를 우리는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정부가 H&M 지분을 당분간 안 팔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산 이전, H&M 본사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H&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뭐 매각만이 정답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H&M 민영화 일변도 장책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에 뭐 싱가포르 쪽 그 얘기를 했는데 국가 기업 지분을 보유한 채 경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이죠. 또 해운업 그 주무부처인 해양진흥공사는 뭐 독일의 하파그로이드 모델을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새 정부의 그 기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H&M을 당분간 공공성 아래 두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산업과 지금 해진공 합쳐서 70% 지분을 넘는데 이거를 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급하게 민영화하지 않고 부산 이전 등의 이런 정부 구성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시간과 여력을 버린 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H&M 본사 이전이에요. 해수부 지금 일단은 뒤로 하고 H&M 본사 부전 이전이 부산 이전이 실제로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걸림돌이었던 그 사는 BIS 비율 부담,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압박, 이게 그래도 많이 수그러졌죠. 뭐 물론 이제 노조나 직원들의 반발이라는 그 현실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서울에 있던 그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면 뭐 인력 이탈이나 조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인력 이탈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물밑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원 대책이나 점진적인 어떤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갖고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이제 세네 번 정도 지금 채널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2만 원 초반대부터 어, 이제는 좀 그렇게 좀 이제 좀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실제 최근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부산 이전 이슈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었죠. 직원의 지원체 그런 논의됐던 전례가 있고 또 H&M도 해운 강국 재건과 지역 균형 발전에 명분이 있는 만큼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전이 추진될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사가 부산 간다는데 우리 주식엔 뭐가 좋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본사 이전 그 자체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정부의 지배력 강화 신호로서 읽히기 때문에 향후 경영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당분간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정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버팀목이 되준다는 점에서 경영 안정성은 높아질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또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주인 효과, 예를 들면 뭐 대규모 투자 유치나 M&A 그런 어떤 프리미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과 어떻게 보면은 민영화 프리미엄 어떤 것이 더 주가에 이로울지는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참고로 정부는 지금 H&M 본사 부전 이전과 함께 지금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의 뭐 이런 그 계획, 그래서 부산 금융 중심지의 어떤 그 육성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H&M을 부산에 둔다는 건 단순히 회사 하나 옮긴다는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뭐 부산을 글로벌 해양 금융 어떤 허브로 만들 그런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H&M이 여러분들 뭐 나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제 좋은 흐름, 안정적인 흐름 갖고 가고 있지만 앞으로 역할이 좀 정해지잖아요. 뚜렷해지면 향후 정책 지원이나 사업 방향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한 달 전쯤에 H&M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투자의 관점 한번 잘 잡아보시고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드렸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직 정책 정부 새 정부 수혜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자체적으로도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나온 소식이죠. 가장 최근 나온 소식이 이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확장인데 7월 초에 지금 H&M이 자사가 운영 중인 스페인 알헤시라스 항만 터미널 이 1단계 확장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유럽 남부의 핵심 거점이에요. 터미널 처리 능력을 약 30% 늘리는 대형 투자를 지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꽤 규모가 큽니다. 총 투자금이 하나로 2,400억 정도. H&M의 투자분이 3,500만 유로예요. 하나로 560억. 560억. 나머지는 이제 2대 주주, 뭐 프랑스 선사랑 외부 차입으로 조달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현재 지금 터미널 연간 처리 능력이 160만 TU예요. 이거를 1단계로 210만 TU까지 면적도 여기 포함됩니다. 30만 제곱미터에서 46만 제곱미터로 확대를 해요. 언제까지? 2028년까지. 이후에 2단계까지 완료 시에는 280만 TU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규모 투자인 만큼 터미널 운영권도 기존 2043년에서 2065년까지 22년 연장하기로 이미 픽스를 했어요. 현지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M의 관계자 측에 따르면 아레시라스 터미널은 남유럽의 주요 환적 어떤 허브이자 스페인의 수출입 관문. 그래서 이번 확장이 터미널에 대한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유럽 노선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실제로 지리적으로 여러분들 유럽이랑 아프리카랑 미주를 잇는 그런 그 유충지라서 환적 물동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H&M이 이곳을 잡고 있다는 건요. 아시아 유럽 항로의 어떤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한 것이고 이번에 그거를 더 키우는 거예요. 레벨업을 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향후에 H&M이 해외 주요 거점 터미널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또 얘기를 한 만큼 뭐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인 이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미주, 브라질 등에도 추가 터미널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요. 그래서 이 정보의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주분들께서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 성장성. 해운사는 단순히 배만 잘 운행하는 게 아니라요.
터미널이랑 인프라 같은 어떤 자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과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세계 1위 해운 기업 아시죠, 여러분들? 머스크. 그리고 MSC 또 마찬가지로 자체 터미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H&M이 이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로 도약을 하려면 이런 자산이 앞으로도 필요해요. 필요하고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트너십 활용입니다. 지금 H&M이 2017년에 아레시라스 터미널을 100% 인수를 했다가 2020년도에 CMA, CGM에서 50%를 매각을 해서 공동 운영 중인데, 이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CMA랑 함께 지금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렇죠? 예, 프랑스 쪽에 경쟁사지만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윈윈하려는 그런 계획이다. 그리고 CMA 입장에서도 지분이 있는 터미널을 키우면 유럽에서 자기 물동량도 또 커지고 처리가 되고 이익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해운 동맹 못지않게 이런 인프라 제휴도 H&M의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운임이 비용이 뭐 변동성이 있어도 투자 부담을 줄이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좋은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기업도 지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 이번 실적도 긍정적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H&M을 어떻게 봐야 될까? 향후 전망이랑 투자 체크 포인트를 요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건 제 예측입니다. 제 예상인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뭐 살짝살짝 이렇게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오다가 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앞두고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발표 전후로 SCFI 같은 운임지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예, 최근에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이 또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3분기 3분기 전망이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중국 무역 협상 뉴스, 글로벌 경기 지표에 되게 민감할 거예요. 예, 3분기가 여기에 적용이 되니까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움직임이죠. 예, H&M이 당분간 공기업에 준하는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산은이랑 해진공의 지분 유지 때문에. 이게 이제 경영에 대한 안정성과 부채 조달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죠. 실제 H&M은 과거에 산업은행 지원으로 파산 위기를 넘기고 세계 8위 선사로 부활을 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가 지지한다는 건 최악의 경우 버팀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주주로서는 민영화 이슈로 한 방에 주가가 리레이팅되는 시나리오는 멀어졌다. 예, 그거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서 H&M을 누가 인수할까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국적에 대한 어떤 선서로 계속 남겨둔다 쪽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나요?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당 정책이나 어떤 자사주 활용 등의 다른 주주 환원책,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좀 있었죠. 그거를 좀 보면 될 거야.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H&M 본사 부산 쪽의 이전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이거 진행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에 엄청나게 가시화가 될 수도 있는데, 혹여 이에 따라서 뭐 잡음들이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경영을 흔드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이전이 확정이 되면은 뭐 배우단지 물류 사업 등이나 뭐 부산항을 거점으로 한 신규 사업 등 이런 것들, 지역 인력 채용 확대, 이런 또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기업 가치에 좀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는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희 채널 멤버십 또 저거 하시면, 가입을 하시면 회원 전용
또 제가 이제 직접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한 내용, 뭐 그런 부분들은 또 회원 전용으로 이렇게 또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한번 좀 보시면, 예, 가입하셔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해운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2020년도, 21년도 호황기, 그리고 22년도, 23년도 급냉, 이렇게 지나서 2024년 바닥을 확인하고 2025년 재반등 조짐이라는 그런 흐름에 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운임이 급등 때는 진짜 영원히 좋을 것 같기도 하다가 하락 국면에서는 진짜 영원히 암흑처럼 보이곤 또 해요. 진실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면 H&M의 현금 흐름, 부채 상환 계획, 정책, 실적,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 인프라 같은 것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페인에 지금 진행하는 부분, 실제로 이 기업들이 뭘 하는지, 멈춰서 있는지, 아니면 계속 창조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하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닥에서도 생존할 체력이 충분한지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뭐 소각 관련, 주주 환원이나 재투자들, 이 기업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수혜주다라고 묶였는데 그렇기만 하진 않아요. 지금 H&M이, 그렇죠?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되겠고, 또 H&M이 더 얼라이언스 회원이죠. 향후 이제 동맹에 관련된 뭐 타선사와의 협력, 경쟁 구도 변화도 관찰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가 지분을 들고 있는 동안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지만, 예, 전략적 제휴나 또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번에 CMA, CGM이랑 터미널 투자처럼, 예, 공동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정부가 지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저거 진행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뭐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면 돼요. 맨날 뉴스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포인트, 해외 자료들을 또 제가 같이 또 이제 공개를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좀 견해를 곁들여 보면 H&M이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들 파산 직전까지 갔던 그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10 안에 드는 8위 안에 드는 그런 선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에요. 그런 어떤 빠른 성장 뒤에 숨고르기는 어, 있었고, 그런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이든 업황이든 단기 이슈의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 2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온다면 또 시장의 재평가가 또 이루어지겠고, 그렇죠? 재차 재평가가 계속, 지금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도 계속 높이고 있죠. 설령 뭐 3분기, 4분기 때 일시적으로 부진이 와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란 자산 투자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를 잘 하세요. 마냥 또 그때 갖고 좀 주춤하면 비판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H&M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기 쉽게 최대한 진정성 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말인데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앞전 방송이랑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도 이렇게 또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믿을 건 실적뿐이라는 말처럼 냉정한 지표를 항상 염두에 두되 때로는 좀 큰 흐름을 읽는 안목도 가지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M처럼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탄 종목에서는 또 냉온탕을 오가는 뉴스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또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팩트 체크, 오늘도 또 해외 자료, 국내 자료 보면서 함께 했죠.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근에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 있는 그대로 더 특별하게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윤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